세 번째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환경 조절이라고 하겠습니다. 환경 조절. 자, 앞서 논했던 것처럼 햇볕을 잘 배치해서 골고루 또는 교대로 해서 햇빛을 잘 보게 하는 것도 환경 조절 중에 하나고, 물을 적절한 시기에 주는 것도 역시 환경 조절에 포함되죠. 하지만 환경 조절은 습도 조절 그리고 온도 조절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논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사계절을 나누어서 간략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부터 시작하죠.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이제 눈을 뜨고 소생을 하죠. 물을 먹고 자라죠. 다육이도 외에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봄에 조금 따뜻해졌다 싶으면은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에게 물을 동시에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굉장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따뜻했는데 갑자기 엄청난 꽃샘추위가 왔을 때 냉해를 입게 됩니다. 냉해를 입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겨울에 다육이들이 물을 먹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잠자고 있다가 그런 계절을 보통 2-3개월 이렇게 가다가 봄 되면은 굉장히 몸이 약해져 있습니다. 동면하는 짐승, 동물들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곰이나 이런 짐승들은 동면을 하기 위해서 가을에 이제 많은 영양분을 섭취하죠. 그리고 나서 동면에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그 동면에 들어가서 그 섭취했던, 축적했던 그런 영양분들을 가지고 동면 시에 그것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면에 깼을 때는 굉장히 몸이 약한 상태로 깨게 되죠.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육이들을 겨울에 관리했을 때 보통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조금 따뜻해졌을 때 우리가 물을 듬뿍 주고 나면 굉장히 물을 많이 섭취하고 그래서 웃자라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추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추위가 오게 되면 쉽게 냉해를 입게 됩니다. 또 빨리 웃자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봄에 들어섰을 때 여러분들이 일시에 물 주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꽃샘추위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언제 꽃샘추위가 올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봄에 물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봄에는 동시에 일시에 다 주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햇빛이 이렇게 하루 종일 비치는 그런 곳이라면 일시에 줘도 어느 정도는 무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물을 줘야 될 아이들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정되었다면 그 아이들은 반드시 햇빛 쪽에 위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물을 먹고 나면 햇빛 쪽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 쪽에 있지 않고 물을 주면은 대부분 웃자라게 되죠. 안 그래도 몸이 약한데 햇빛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웃자라게 되면 몸이 더 약해지겠죠. 그래서 요점은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물을 주는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햇빛 쪽에다가 두시고 물을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그곳에 둬야 될까요? 다른 아이들도 물을 줘야 되니까요. 대체적으로 그 물을 준 화분이 어느 정도 마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그 시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10일 이상은 돼야지, 햇빛을 봐야지 그 분이 마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0일이나 뭐 15일 이렇게 있다가 이제 다른 아이들을 또 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바꿔서 물을 주고, 그래서 물을 일시에 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햇빛 쪽에다가 두고 햇빛 쪽에 있는 아이들에게만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웃자라지 않고 햇빛을 보기 때문에 다육이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봄은 이렇게 해서 물을 순차적으로 주고 최대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웃자라지 않게끔 이렇게 관리하시면 되고, 자,
문제의 계절이 옵니다. 장마철과 고온 다습한 여름철입니다. 사실 이 장마철과 고온 다습한 한국 날씨, 여름 날씨는 저희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정말 대략 난감한 그런 시련의 계절입니다. 다육이한테 이런 고온 다습한 또는 습이 굉장히 많은 이런 장마철이라는 것은 이 아이들에게는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육이를 보시면 사계절 중에 겨울보다 더 어려운 계절이 장마철과 여름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장마철과 여름철은 습도와의 전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습도를 어떻게 잡아주고 조절해 주냐에 따라서 다육이가 뭐 무르거나 웃자라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 잡을 수 있는데, 단 장마철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육에게 전혀 물 주지 않는 것, 또 여름철이라고 해서 물을 거의 안 두는 것,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장마철을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마는 두 가지 형태의 장마가 있죠. 굉장히 우기진,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장마가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장마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도 어떤 해에는 남쪽에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만 중부나 북쪽, 북부 지방은 비가 오지 않는 건장마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중부 지방은 굉장히 비가 많이 오지만 남부 지방은 또 굉장히 건장마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전체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습이 많을 때는 절대 물 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건장마, 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비가 오고 또 나머지 6일 정도는 햇빛이 쬐고 할 때는, 이럴 때는 다육이에게 물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적절히 물을 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장마철이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고온 다습, 최근 한국의 그 여름철의 온도는 계속 기록을 갱신하듯이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많은 농장들도 물고기 떼죽음 하듯이 농장에서도 굉장히 떼죽음처럼 많은 다육이들이 죽어나간 그런 농장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나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름의 날씨는 농장에서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계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어떻게 이제 관리하느냐가 사실은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가장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온 다습한 여름의 그 날씨는 다육이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습도와의 전쟁이라고 했죠. 습도를 어느 정도 잡아주면 조금 낫습니다. 그럼 이제 이 습도를 어떻게 잡아줄 거냐 하는 것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일단 환기를 좀 자주 시켜주시고, 그리고 다육식물 화분 내 또는 다육식물에 습한 공기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화분이 마르지 않고 곰팡이 피고 이렇게 해서 물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기를, 습한 공기를 순환시켜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순환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풍기를 틀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선풍기를 틀어서 습한 공기가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순환하게 해주는 것이죠. 또 극단적으로 제습기를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도 습이 많다 생각되었을 때는 제습기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습기를 틀어서 어느 정도의 이제 습을 잡되, 단 제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최저 제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0, 35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약 한 50% 정도에서 제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저의 입장에서도 여름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단 살아남아서 가을에 보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저도 장담하지 못하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습을 얼마만큼 내가 잡아주느냐에 따라서 여름을 잘 견뎌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름은 이제 이렇게 보내고 가을이 옵니다.
가을은 정말 다육이를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을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죠. 가을은 다육이 키우기에 최적화된 계절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을은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가을에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면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햇빛을 쬐어주고 물 주는 것은 다 잘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꼭 하셔야 될 것이 가을에 다육이를 살찌우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가을에 얼마만큼 다육이를 살을 찌우냐에 따라서 겨울을 잘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은 다시 한번 이제 동면하는 짐승의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면하는 짐승이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을에 많은 영양 성분들을 섭취하고 살을 찌워 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면에 들어갔을 때 최소화된 신진대사이긴 하지만 그 영양분들을 동물이 소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겨울에 여러분들이 물을 자주 주지 않고 이제 키우게 되죠. 그리고 일조량도 부족한 상태에서 키우게 되죠. 자, 그럴 때 가을에 얼마만큼 살을 찌웠냐에 따라서 그 수분을 가지고 겨울에 다육이들이 버틸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을에 다육이 살찌우게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을 찌우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가 9월, 10월, 11월이 가을로 우리가 이제 계절을 치죠. 하지만 9월 한 달은 가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름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남쪽과 북부 쪽의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북쪽은 조금 더 빨리 9월 중순쯤만 돼도 이제 조금 서늘해지죠. 하지만 남쪽은 9월 중순 돼도 여름 날씨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각 지역에 따라서 생각하시되 아직도 덥고 후덥지근할 때는 아무리 9월이라 할지라도 절대 가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을은 10월과 11월 2달 정도 가을로 생각하시고 그때 아이들을 살찌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도 지나고 이제 겨울로 왔습니다. 겨울은 너무나도 온도 편차가 지역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겨울에 다육이를 관리하는 최상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가을에 다육이를 최대한 살을 찌워서 겨울에 넘어와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에다가 두시고 물은 주지 마시고 온도 편차는 춥게 관리하는 것. 즉 낮에는 좀 뜨거워도 괜찮고 밤에는 굉장히 춥게 그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겨울에 관리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온도 편차가 남쪽과 북쪽의 온도 편차가 겨울에 너무나도 이제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하시고 단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 베란다가 밖이 아무리 추워도 밖이 뭐 20도 영하 20도 넘어가더라도 베란다가 0도에서 영하 1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0도 정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0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베란다라면 겨울에 관리하기 가장 좋은 환경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햇빛은 어느 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남쪽을 막론하고 북쪽을 막론하고 어디를 막론해도 그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그대로 두고 키우는 것이 사실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하우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우스에 있는 다육이들은 겨울에 최고의 좋은 그런 상태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저희 하우스 맛보기 영상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때 저희 하우스에 있는 식물들의 상태가 어떠던가요? 정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노하우가 바로 이겁니다. 가을에 살찌워서
겨울에는 온도 편차를 약 40도 이상 편차를 두고 키웁니다. 즉 낮에는 온도가 이 하우스 온도가 35도에서 40도 때로는 40도 넘어갑니다. 자, 밤에는 이 하우스가 몇 도까지 떨어질까요? 밤에는 0도에서 영하 3도까지도 떨어집니다. 물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저희가 조금은 가온하지만 0도에서 마이너스 3도까지 떨어져도 가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육이들이 너무나도 건강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아도 너무나도 잘 버텨줍니다. 예쁘게. 자, 그 이유가 겨울의 관리법,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을에 살찌우고 겨울에는 온도 편차를 많이 두고 햇빛 쪽에다 두시고 춥게 관리하시고 물 주지 않는 것, 이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춥다고 해서 거실 안으로 들이고 베란다를 가온을 너무 많이 해서 10도 이상 올려놓고 그러면 얘네들이 웃자라고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의 그런 관리법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역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가능하면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에 상대적으로 좀 따뜻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 즉 겨울에도 그렇게 춥지 않고 베란다 온도가 그렇게 춥지 않는 그런 곳에서는 햇빛을 좀 어느 정도 보고 있는 다육이라면 겨울에도 반드시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물을 주었으면 반드시 햇빛을 봐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겨울에도 겨울에 무조건 물을 안 준다, 뭐 언제는 무조건 물 안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물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봄, 또 여름, 가을, 겨울 이런 형태로 이제 관리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다육이를 키우시는데 아마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좀 많이 아쉬운 것은 좀 더 많은 얘기들을 좀 해드리고 싶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이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